안녕하세요. 림쌤의 10분 역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학습 가이드 림쌤입니다. 오늘은 한능검 대비 개념 강의 그 7번째 시간 고구려의 대외항쟁과 신라의 삼국통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삼국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 공부했었는데요. 오늘은 삼국통일의 최종 승자인 신라가 어떻게 삼국을 통일하게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국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6세기 후반 동아시아 정세에 대해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드디어 혼란의 중국을 통일한 새로운 왕조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수나라인데요. 중국을 통일한 수와 그 뒤를 이은 당이 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고자 할 때 꽤나 넓은 영토를 확보하고 있던 고구려는 상당한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고구려를 압박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고구려는 돌궐과 손을 잡게 됩니다. 또 6세기는 신라의 전성기였잖아요. 이러한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 고구려는 백제와도 손을 잡는데요. 백제는 또 워낙 외와 친했기 때문에 돌궐, 고구려, 백제, 외로 이어지는 남북 세력이 형성되고요. 이로 인해 고립된 신라는 수당과 손을 잡습니다. 이에 동서 세력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렇게 6세기 후반부터 7세기 중반까지의 동아시아 정세는 남북 세력과 동서 세력 간의 대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정세 속에서 고구려와 수의 대립이 시작되는데요. 먼저 위진남북조를 통일한 수의 문제는 중국 제1의 세계관으로 주변국의 복속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수를 견제하고자 고구려가 선방을 날리는데요. 고구려가 요서 지역을 공격하자 이에 수는 고구려의 대대적인 침공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홍수와 풍랑 등 자연재해로 인해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실패하는데요. 문제의 뒤를 이은 수의 양제는 보다 적극적인 팽창 정책으로 113만의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입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구려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고구려는 거센 저항으로 요동성 등을 지켜내는데요. 고구려가 쉽게 뚫리지 않자 수의 양제는 우중문에게 별동대를 주어 평양성을 막바로 공격하게 합니다. 이때 을지문덕의 활약으로 고구려가 살수에서 큰 승리를 거두는데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살수대첩입니다. 중요합니다. 이때 수의 군대 30만 중에 살아 돌아간 이가 2,700명밖에 안 된다고 하니 정말 고구려의 대승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고구려에게 박살이 난 수는 결국 고구려 원정에 실패하며 멸망하고 맙니다. 혼란의 중국을 통일했던 강력한 나라가 결국 고구려 때문에 멸망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이후 등장한 당 역시 고구려를 견제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당 태종의 집권 이후 당은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강조하며 주변국들을 압박하기 시작했는데요. 고구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에 고구려는 당을 막기 위해 국경 지역에 천리장성을 축조합니다. 이러한 천리장성의 축조 과정에서 최고 감독자로 급부상한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연개소문입니다. 이 연개소문이 결국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게 되죠. 이때 연개소문은 쿠데타를 통해 기존의 왕과 귀족들을 죽이고 왕의 자리에 보장왕을 앉힌 뒤 자신은 고구려의 최고 관직인 대망리지에 오르는데요. 이때 세워진 보장왕은 그저 허수아비 왕일 뿐이었습니다. 이때의 실질적인 권력은 모두 대망리지인 연개소문에게 있었는데요. 이러한 연개소문은 당에 대해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던 인물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연개소문의 강경책으로 당과의 사이는 점점 나빠지고 결국 당태종은 연개소문의 정변을 구실 삼아 고구려를 침략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구려와 당의 싸움은 초기에는 당이 우세했어요. 이 당태종은요, 고구려를 치기 위해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하지만 고구려가 어떤 나라입니까? 또 한 번 나라를 지켜내는데요. 고당전쟁의 하이라이트인 안시성 싸움 아주 중요합니다. 이 고구려는요, 안시성에서 무려 3개월 가까이 거세게 항전하는데요. 전쟁이 장기화되면 손해를 보는 건 침입한 쪽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전쟁 물자가 부족해지고 점점 지쳐가는 거죠. 특히 고구려는 전쟁이 일어나면 적이 이용할 수 있는 식량이나 우물 같은 건 전부 없애버리고 모두 성 안으로 꼭꼭 숨어버렸다고 합니다. 결국 추위와 식량 문제로 당군은 퇴각하고 결국 당의 고구려 침략은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이렇게 고구려는 중국 중심의 국제 정세에 굴복하지 않고 독자적인 국가의 지위를 유지하며 한반도를 지켜냈는데요. 이것이 바로 고구려의 수당 전쟁이 가지는 의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구려가 이때 힘이 많이 빠진 것도 사실인데요. 이러한 결과는 이후 고구려 멸망에도 영향을 줬겠죠? 이 고구려의 멸망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요, 잠시만 뒤로 미뤄두고요. 우리는 7세기 백제로 한번 떠나볼까요? 진흥왕의 배신으로 성왕이 관산성 전투에서 죽고 난 다음 백제와 신라의 120년간 이어졌던 끈끈한 나제 동맹은 박살이 나고 백제와 신라는 철천지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7세기 초 신라에 대해 칼을 갈며 백제의 또 한 번의 부흥을 꿈꾼 왕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무왕입니다. 여러분, 이 무왕이 바로 서동유의 주인공 서동입니다. 서동과 선화공주의 러브스토리 다들 아시나요? 그 서동이 바로 무왕인데요. 근데 사실 이 서동설화가요, 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이 무왕은 신라에 대한 반감이 크고 신라에게 빼앗긴 영토를 되찾기 위한 전쟁도 많이 일으켰던 왕이기 때문에 신라의 공주였던 선화공주와 결혼을 했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건 재밌는 옛날 이야기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암튼 이 무왕은 말씀드린 것처럼 신라와의 여러 차례 전쟁을 일으켜 백제의 영토 수복을 위해 노력한 왕이고요. 수와 당과의 관계는 물론 일본과의 관계에도 신경을 많이 쓴 왕입니다. 또 무왕하면 중요한 게 하나 있죠? 바로 익산에 미륵사를 세웠다는 건데요.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이 무왕의 아들이 바로 의자왕인데요. 의자왕 역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집권 초 아주 파이팅 넘치게 신라를 공격했던 왕입니다. 하지만 결국 백제는 의자왕을 마지막으로 무너지고 마는데요. 과연 백제는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지 지금부터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 과정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이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해가 있습니다. 바로 642년인데요. 이 연도를요, 숫자로 외울 필요는 절대 없어요. 다만 이 642년에 중요한 사건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들의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642년. 먼저 고구려의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켰던 해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연개소문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고요. 백제는 의자왕 때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백제는 신라에 대한 맹공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라는 선덕여왕이 통치하고 있었는데요. 백제의 끊임없는 공격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의자왕이 직접 이끄는 백제의 군대에 신라의 성 40여 개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는데요. 특히 이 대야성 전투는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 대야성은 백제와 신라를 잇는 거점이 되는 중요한 성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성이 백제에 의해 함락됩니다. 그리고 성주도 죽임을 당하는데요. 이 대야성의 성주가 바로 김춘추의 사위입니다. 이때 김춘추는요, 사위와 딸을 동시에 잃어요. 그러니 백제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복수는 복수를 낳는 거죠. 자국의 위기일 뿐 아니라 개인의 복수를 위해서라도 김춘추에게 백제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대상이었지만 당시 신라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춘추는 고구려의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이에 연개소문은 도와줄 테니 대신 한강 땅을 내놔라 하고 요구합니다. 신라 입장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에요. 연개소문도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돌려서 거절한 거죠. 결국 김춘추는 648년 당으로 넘어가 당의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당에서는 골칫덩이 고구려를 다시 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이 당태종이요, 안시성 싸움에서 지고 굉장히 열받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김춘추가 딱 찾아온 거죠. 오케이. 협상이 성립되고 나당연합이 결성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나당연합군에 의해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하게 되는 건데요. 먼저 백제의 멸망입니다. 신라의 옆구리를 공격하며 승승장구하던 백제가 갑자기 국력이 쇠퇴하게 됩니다. 의자왕의 사치와 향락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사실 역사란 승자의 기록이니까요. 삼국을 통일한 신라 입장에서는 백제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였다라는 명분이 필요했겠죠? 암튼 국력이 쇠약해진 틈을 타서 나당연합군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당의 소정방이 이끄는 13만 대군과 신라의 김유신이 이끄는 5만 대군을 막아내기에 백제의 힘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의자왕은 계백에게 5천 결사대를 주고 신라를 막으라고 하지만 아무리 계백이라고 5천이 5만을 이길 수는 없겠죠. 결국 계백 장군이 이끄는 5천 결사대는 황산벌 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그리고 결국 사비성이 함락되며 백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다음은 고구려의 멸망입니다. 고구려는 안시성 싸움 이후에도 끊임없는 당의 공격을 받았지만 막강한 힘을 자랑하던 연개소문이 이를 다 막아냅니다. 하지만 665년 연개소문이 죽고 난 뒤 상황이 바뀌는데요. 연개소문이 죽고 그 아들들이 치열한 권력 다툼을 하면서 고구려는 정치적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 기회를 틈타 당군은 요동을 공격하고 신라는 평양성을 향해 진격하기 시작하는데요. 결국 나당연합군에 의해 평양성이 함락되면서 동아시아의 강대국이었던 고구려 또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이렇게 백제와 고구려는 멸망했지만 그 이후 백제와 고구려의 부흥을 꿈꿨던 이들이 있습니다. 먼저 백제의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복신과 도침입니다. 이들은 주류성에서 왕자인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해 백제의 부흥을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임존성에서 활약했던 흑치상지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백제의 부흥운동은 무려 4년간이나 지속됩니다만 지도층의 분열로 몰락하기 시작하는데요. 결국 백강전투의 패배로 백제의 부흥운동은 끝나고 맙니다. 이때 백제의 부흥을 도왔던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외입니다. 이 외에서 무려 4만 대군을 파병했다고 하니 백제와 외의 관계는 정말 끈끈했던 것 같죠? 이 백제의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사람 복신과 도침, 흑치상지는 복도흑이라고 외우시면 좋겠네요. 복도에 흑이 떨어졌네? 복도흑. 자, 그럼 다음으로 고구려의 부흥운동입니다. 고현무와 건모잠이 보장왕의 서자인 안승을 왕으로 추대하는데요. 이건 고모승이라고 외울까요? 고모가 승리했다. 고모승. 암튼 이 고모승은요. 평양성을 다시 되찾기도 합니다만 이 또한 결국 지도층의 분열로 실패하고 맙니다. 이러한 고구려의 부흥운동을 도운 나라는 다름 아닌 신라인데요. 지들이 망하게 하고선 갑자기 고구려의 부흥운동을 왜 도와주나 싶으시죠? 이는 당이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 이후 신라와의 약속을 깨고 한반도 전체를 집어삼키려는 욕심을 드러냈기 때문인데요. 이에 신라가 고구려의 부흥운동을 도왔던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를 모두 차지하고 싶었던 당은 백제와 고구려의 옛 땅에 웅진도독부와 안동도호부를 설치함은 물론 신라의 금성에도 계림도독부를 설치하는데요. 이에 신라는 당군을 몰아내기 위한 전쟁을 시작합니다. 먼저 웅진과 사비를 공격해서 당군을 격퇴하고 그 이후에 매소성 전투와 기벌포 전투에서 승리하며 결국 신라는 삼국통일을 완수합니다. 하지만 신라의 삼국통일 뭔가 좀 찝찝한 통일인데요. 그 의의와 한계에 대해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의의는요. 백성을 하나로 아우르고 민족 문화를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의의보다는 한계가 많은 통일이었는데요. 먼저 외세의 힘을 빌려서 이룬 삼국통일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냅니다. 또한 고구려의 옛 땅을 대부분 잃었어요. 영토 손실이 많았던 반쪽짜리 삼국통일이라는 것도 신라의 삼국통일이 가지는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할 내용이 많은 파트였는데요. 스스로 한번 이 신라의 삼국통일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고구려의 대외항쟁과 신라의 삼국통일에 대해 공부해 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중요 포인트, 강력한 중국의 수와 당에 맞선 우리의 자랑스러운 고구려의 대외항쟁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7세기 백제를 이끌었던 무왕과 의자왕, 그리고 이 시기 삼국의 관계를 잘 정리하시고요. 또 삼국통일의 과정은 순서가 중요하니까요. 사건이 일어난 시간 순서대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 뿅!